KB부동산 통계 22년 8월 8일 기준입니다. 지금이 13일이니까 일주일 전 자료거든요. 근데 뭐 굉장히 믿을만한 자료죠. 그리고 이 자료뿐만 아니라 두 가지 자료를 다 볼 거거든요. 한국부동산 원 자료까지 보죠. 자, 주간 보도 자료 8월 8일 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하락했다. 마이너스 0.06. 전세도 0.06 똑같이 하락했습니다. 안 좋다. 그리고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의 문의가 훨씬 더 많은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요게 심리가 꺾였다. 계속 몇 주째 지금 심리가 안 좋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프상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그래프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 이제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격한 댓글들이 와요. 자, 매매 가격, 금주 상승률 상위 이렇게 있는데 평택, 오산, 안성, 화성 없어요. 금주 하락률 상위에 화성시가 매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가 한참 됐어요. 올해 내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는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감률을 봐도 요 파란색은 상태가 안 좋은 거거든요. 파랗게 질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빨간색은 홍조를 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홍조 띈 게 없죠. 네, 여기 지금 보면 없어요. 전국, 서울, 6개 광역시 전부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폭이 깊지 않은 것 뿐이지, 여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6월 13일부터 내리 마이너스 중입니다. 네, 경기도도 봤을 때 여기 5월 30일부터 내리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고요. 그나마 평택은 요때 7월 18일 날 한 번 마이너스 그리고 보합을 그린 상태입니다. 평택은요. 오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 6일부터 마이너스를 쭉 그리고 있고, 화성은 그냥 올해 내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 안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급등했던 지역인데 늘 조심하라고 했던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안성인데, 안성도 지금 서서히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있어요. 나머지 강원도, 충북, 뭐 다른 지역들도 봤을 때 상태 좋지 않습니다. 물론 강원도 0.02%, 그리고 전북 0.03%, 경북 0.01% 상승은 했지만, 뭐 그렇게 뭐 빨갛게 홍조 띄고 있는 건 없죠. 대체로 안 좋다. 그나마 여기 평택, 우리 평택이 있는 지역이 2주째 보합을 그리고 있습니다. 2주째 0.00, 0.00. 이거는 이제 KB 자료입니다. 이따 부동산 원 자료도 볼 건데, 오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세를 탔다. 안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뭐 쭉쭉 하락하고 있다.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화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게 뭐 평택만 비껴갈 수 있느냐? 평택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느껴지는 피부에 와닿는 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어요. 뭐 1억, 2억씩 빠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게 이제 실거래가하고 호가하고의 갭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가가 굉장히 조정을 받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매매 봤을 때 전국 경기도 전주 대비 0.08%, 인천 0.06% 하락. 전부 하락했다. 그 중에 화성이 마이너스 0.18%로 하락 상위 5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상승 5개 지역에서 하락 5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 중에 화성이 올라갔습니다. 화성은 평택역에서 지하철을 타도 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고, 차를 타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화성, 그 중간에 오산, 평택, 옆으로 안성, 요 지역들이 굉장히 붙어 있는 지역이고, 서로 이렇게 좀 이동이 왔다 갔다 하는 경부 라인, 화성, 오산, 평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게 이제 그 주거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도 영향을 받는 거라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GTX가 개통은 안 됐는데 개통이 되면 더 많은 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화성에 사느냐 아니면은 뭐 한 5분 10분 정도 더 투자해 가지고 평택에 살 거냐라는 거를 고민하는 시기가 올 테니까요. 지금은 SRT가 이제 같이 다니고 있고, 머지않아 KTX 개통을 하고 하면서 교통 여건이 나아지면 그에 맞는 이제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심리적으로 완전히 안 좋다. 그리고 전세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는 평택이 0.08% 상승.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잘 돌지는 않고 있어요. 기존 전세 매물에서요. 어, 증액을 해가지고 그냥 눌러 앉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사를 하자니 너무 가격이 크고, 그러니 기존 세입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봐가지고 증액폭을 좀 줄이면서라도 뭔가 그냥 유지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세 매물들, 이미 임차인이 맞춰져 있는 매물들은 시장에 잘 안 나와요. 나와도 살 사람이 없고. 네, 그래서 그런 매물을 빼고 실제로 거래가 될 수 있는 매물들이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 굉장히 급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급매물들은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사하시는 분들 있죠. 처분 조건으로. 예, 고덕이나 이런 데 당첨되셔가지고 평택 내에서 처분 조건 건 집들이 굉장히 큰 폭의 급매물들로 나오고 있어요. 예, 굉장히 시장 호가 대비 뭐 몇 천만 원이나 뭐 1억 정도 싸게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매물들이 지금 시장을 급속히 냉동시키고 있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처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라오니까 그런 선택을 하시겠지만, 전에 제가 늘 그 살짝 얘기 드린 것처럼 처분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은행에 꼭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게 남편 A에서 와이프 B로 명의를 바꿔도 처분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처분 특이하게 안 걸린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라. 물론 대출을 안 받고 1가구 2주택을 대도 상관이 없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존 집을 남편 A에서 와이프 B로 바꿔가지고 그 집을 전세 놔가지고 대출금을 충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이제 살짝 얘기는 귀뜸은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늘 없으시네요. 평택이 어쨌든 0.08% 전세가가 상승했다. 하지만 시장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세가 증감률이라고 봤을 때도 다른 지역들 있죠. 전국적으로 7월 4일부터 전세가가 쭉 빠지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7월 11일부터 빠지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7월 4일부터 전세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산, 안성, 화성 0.00%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보합을 그린 거긴 하지만, 이것도 빠졌다 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세 개의 시는 전부 전세가도 빠졌거든요. 그 중에 이제 평택만 단 한 번에 부침 없이 계속해서 전세가가 상승 중인데, 시장에서는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 예, 저한테도 이제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의뢰가 오는데 전세가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돌지를 않습니다. 예. 왜 그런 거 봤더니 그냥 증액해서 사시더라. 그래서 증액해서 사니까 당연히 전세가는 올라간 거죠. 예. 예전 가격으로는 못 살잖아요. 이미 예전에 뭐 사셨던 금액으로 계약갱신 청구는 이미 다 썼고, 예. 이미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협의 봐가지고 맞춰가지고 들어가더라.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세 대출도 대출로 걸리다가 보니 대출 받기도 어려웠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를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갈 바에야 월세를 들어가거나, 왜냐면 월세는 그게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고정돼 있는데, 전세는 6개월 변동이다 보니 내가 매달 내야 되는 돈이 변동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도 정부에서 전세금 같은 거를 이미 조금씩 풀어주고 있거든요. 아마 안 풀진 못할 거예요. 조금씩 전세 제도부터 뭔가 이렇게 좀 풀어주고 조금 금융 완화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는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대로 두면요, 지금 대출을 못 일으키는 상황에서 그냥 두면 뭐랄까, 집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주거를 해결하셔야 되고, 기존에 집이 있는 분들은 이게 하락하는 거를 감내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몇 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다시 올라가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시간, 남들이 지금 집을 왜 사냐 막 할 때,
그때 집을 사셨던 분들이 돈 버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서 내년에 더 안 좋고 막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느냐, 내 소득이나 내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느냐가 지금 제일 큰 관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해낼 수 있다, 다 이겨낼 수 있다 라면은 집은 뭐 언제 사든 늘 우상향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58만 명인데 이게 못해도 90만이 될 거고 최소한 이 침체기가 끝난 이후에도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거니까요. 그리고 통화량이라는 게 있는데 통화량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시중에. 그래서 통화량, 이런 물가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꺾여가지고 지금 주택 경기가 일시적으로 꼬꾸라진다고 해도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다만 그 꼬꾸라져 있을 때 버틸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어쨌든 전세 가격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평택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것도 봤을 때 전세, 경기도는 마이너스 0.10%, 꽤 크게 떨어졌고요. 인천도 마이너스 0.07%인데 평택만 조금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요. 경기도에서 이천, 과천 이런 데하고 평택만 조금 상승했다. 그리고 하락률 탑5 안에는 이제 대부분 수원, 용인 이런 데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평택이 매매가는 뭐 다소 보합을 그렸고 전세가는 조금 올랐다